소고기 같은 건 어떤 부분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들어오고 소가 age how much가 못 들어오고 그리고 너무나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먼저 미국의 그 통상 관련되는 조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무역 대표부라고 USTR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여기는 첫째로는 미국 국내의 산업계의 대외 무역 관련 애로 사항들과 어려운 예. 점들을 청취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교역국가의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 보고한 결과가 해마다 1월에 대통령 보고서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건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 원래도 이제 1월 20일경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미국 소고기 협회에서 예. 강하게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아직까지도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한다. 네. 이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서 왔던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고. 근데 이게 대통령과 의회까지 공유되는 보고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세 개의 연례 보고서가 있습니다. 방금 예. 말씀드린 대통령의 보고서가 정책 보고서가 있고요. 해마다 그 해의 정책 보고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환율 시장 보고서가 있고요. 각 교역국의 무역 장벽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 교역국의 62개 국가에 대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무역 장벽이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지난해까지 보고서에 계속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장벽 무역 장벽 보고서는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발간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허 교수님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한국이 네. 미국 소고기의 땡땡 수입국이다. 한국이 수년째 미국 소고기의 땡땡 수입국이다. 네. 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마트에 가면 소고기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최대 수입국 이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의 소고기 수입국 중에 최대 수입국 3년째 1위입니다. 2022년부터 3년째 1위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액만 한 20억 달러가 좀 넘어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좀 넘습니다.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최대 수입국 지위를 지금 3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마트에 가보시면 사실 소고기 우리나라 한우 말고는 두 가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미국산 소고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주산 맞아요. 소고기인데요. 예.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나라 냉동육 수입 시장의 50%가 넘습니다. 호주산까지 합하면 거의 한 90%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한 건데 정말 최대 수입국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 안 한다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이 개월령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기 시작했던 게 2001년입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광우병에 대한 이 극심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광화문 광장을 이 촛불로 물들였던 여러 집회가 사실 이제 이 광우병 우려에서 비롯된 이제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이 개월령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 광우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서만 특히도 이 부위를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뇌, 척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광우병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위들은 제외하고 네. 이제 수입을 한다 이렇게 좀 이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30개월이냐 상당히 궁금해지죠. 당시 이제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우병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쭉 봤을 때 99.9%가 30개월 이상 소에게서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반감이 광우병 때문이라면 이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면 훨씬 더 이것이 우리 이제 미국산 소고기도 더 잘 팔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공포심도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제한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미국에서 이 원령 제한 수입,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게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거를 보고서에 쓰는 거는 아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또 써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미국이 그야말로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를테면 미국이 교역국들마다 그런 무역 장벽들을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역 장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소가 있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즉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들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것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생 검역 조치입니다. 재밌는 것은 2017년에 한미 FTA 재개정을 할 때에 기술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을 하려면 그것을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요구를 한 거죠. 이거 무역 장벽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보시면 뒤에 빨간 방향 지시 등이 나오는 것은 깜빡거리는 것은 그건 수입차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산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기술적 요인이 있고요. 그런데 수출 국가에서 보면은 수입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보호이고 산업 보호 조치이고 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WTO가 출범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예외 없이 시장 개방을 하자. 네.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유무역에 조금이라도 좀 저해가 된다거나 이런 요소들은 다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보고서나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쇠고기 조치에 대해서 제기할 우려가 커졌다. 네. 더구나 또 미국 업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미국이 교역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자. 너네들도 우리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허 교수님,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아까 김태형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매년 나오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거죠. 저희 트럼프 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혹시 무역 불공정 관행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라고 시작한 게 2018년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런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이미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관세 얘기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세 얘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얘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4월 달부터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 관세는 아까 김태형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그 나라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검역 조치에 좀 이상한 거 없는지, 통관제도는 또 이상한 거 없는지, 부가가치세 같은 관세는 아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얘네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 아닌지를 다 반영해서 정성적으로 매기는 그런 관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세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소고기 왜 30개월 이상만 사가? 그 이상은 왜 안 사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인 채널로 요청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동일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미국산 쇠고기를 사가는 가장 큰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손이니까 아마 우리한테까지 이러진 않을 거야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낙관론을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그래도 트럼프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국내 한우 업계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생산비도 많이 오르고 또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농가가 지금 소를 사육을 해도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격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추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더 완화시켜 놓으면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한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서은영 평론가, 한우 농가 분위기 어때요? 네, 지금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전국 한우협회가 바로 이제 한우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우 농가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민 생존권. 그 또 하나는 국민 건강권입니다. 그 국민 건강권은 아까 이미 이제 광우병 파동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결국엔 농민 생존권이 이제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2022년 이후로 한우 농가가 전체 다 이 적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년 그래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 한 마리 키워서 남는 것은 당연히 없고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아마 250만 원 정도 적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결국에는 뭐 사육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데 살물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 가격은 이제 산지 한우 가격은 떨어지는데 농민들에게 남는 것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30개월 이상 소까지 만약에 수입하는 것까지 이 제한 조치까지 만약에 풀리게 되면 한우 농가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한우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우가 조금 비싼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 예. 왜 소고기 너무 비싸지면 돼지고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예. 좀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고요. 그 가격 변동이 수요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거, 또 거기 곡물 가격 같은 거 변하면서 사료 가격 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우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고요. 90년대 초반에 한우 가격이 약간 오르다 보니까 한우가 그 농가들이 한우를 많이 기릅니다. 근데 96년부터 그게 이제 한우 공급이 증가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97년에 그래요? 저희가 예.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득순이 확 감소하다 보니까 한우같이 또 비싼 음식은 못 사 먹게 되고 그러면 한우 가격도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2000년에도 계속돼서 반복돼 왔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0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우리가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했기 때문에 네. 국내산하고 외국산 사이에 또 대체가 가능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한우 가격이 또 더 들쑥날쑥한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 한우 가격 자체 뭐 위기가 처음은 아니고요. 한우 가격이 좀 변동할 수 있는 예전의 위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다 보면은 뭐 무역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1995년에 WTO가 발족을 하게 되면서 모든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게 되었었죠. 우리나라가 통상 강국인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6위, 7위의 통상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쌀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이 WTO가 출범할 때에 쌀 시장도 보호를 하고 네. 축산 농가도 보호를 하고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 다 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쌀 시장은 보호를 하되 네. 축산 시장은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되었었고요. 그 덕분에 쌀 시장은 2014년이 되어서야 무려 한 20년 뒤에 되어서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1995년이 그 이후에 2000년 전후에서 우리 한우 축산농가는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우는 이제 뭐 다 죽었다. 예. 한우 우리 농가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그 우려감이 컸습니다.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떻게 좀 대량으로 소고기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고기가 싼 나라들 잘 보면 예.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대규모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거죠, 소들을 대량으로. 아, 저렇게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소 축사안에 이제 키우는 거고요. 평균 뭐 한 농가당 한 3마리 정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부분, 작은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것을 사료로 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금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공장용으로 한우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생산이 극대화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서은혜 평론가. 근데 우리 한우 농가는 당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퀴즈. 한우 경쟁력 높이려 땡땡땡땡땡땡 시행했다. 이거 한번 제작진들이 퀴즈를 너무 어렵게 내네요.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답을 모르겠는데 혹시 답이 뭘까요? 네, 소고기 등급제입니다. 네. 소고기 등급제요? 무슨 얘기죠? 다들 아시죠? 이 한우 보통 이제 사러 아, 마트에 네. 가시면 이 등급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2플러스 그렇죠. 뭐 이제 그리고 1등급,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보고 이제 이 소고기를 택하시는데요. 이 소고기 등급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우리 소고기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우 농가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한우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이제 이제 이 대책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가 일단은 이 소고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지금도 있죠. 뭐 일단 가장 좋은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면 프라임 등급, 뭐 네. 다음으로는 초이스 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등급을 보고 이제 제품을 고르잖아요.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 플러스 더 좋은 점은 이 한우 농가들이 이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같은 소를 키우는데 같은 노력이 드는데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 품종 개량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이제 같이 병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좋은 시수소를 뭐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료 배합에 따라서도 마블링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사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연구 개발에 상당히 뭐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품질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쭉 한우 얘기를 해봤는데 허준영 교수님.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개월 이상이 지금 논란이니까 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일본은 2019년 이전에는 40개월 이상을 수입 못하게 하다가 그때부터 2019년부터 수입할 수 있게 했고요. 물론 네. 아까 서은영 평론가 말씀처럼 중요한 부위는 제거한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2020년부터 원령 제한을 폐지해서 일본만 하고 대만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들은 원령 제한 없는데 왜 한국은 하고 있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그러면 그냥 풀어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 2020년 대만의 예를 들면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잖아요. 네. 이때 양안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대만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시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조금 했던 것, 우리가 이 소고기 원령 제한 풀어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도 좀 예외를 해줘.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부분이 계속해서 너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또 들여오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원령 제한을 풀 테니까 우리에 대해서 조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다시 고려해 주세요 정도의 얘기를 했던 이런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었던 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마음에 또 달린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진짜로 소고기 원령 제한을 풀지 또 이걸 고리로 관세 압박까지 들어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를 이 자리에 좀 불러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속신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한 번쯤 출연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예. 그러게요. 예,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분명히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할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2017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총 소고기 수입량의 네. 미국 비중이 2016년에 46%였는데 2017년에 52%로 올라갔고요. 그 이후부터 쭉 올라와서 지난해에 2014년에는 5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미만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까지 원령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자칫 미국 불매 운동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건강권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소고기뿐만 아니라 대두, GMO 있고 유전자 조작하는 대두 문제라든지 또 블루베리라든지 블루베리는 일부 주에서는 오레곤주에서는 수입을 하고 다른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에서는 같은 조건인데도 수입을 하지 않는 이런 걸 또 내세워서 협상 카드로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소고기 원령 제한을 미국이 협상 카드로서 사용할 거다. 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걸로 또 요구를 하거나 해서 뭔가의 압력을 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국내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강권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1위고 2위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1기 때도 사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대부분 농산물품이어서 미국 농업이 굉장히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 때문에요, 서로. 이번에도 아마 중국으로 수출이 조금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수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들과의 좀 연합을 통해서 like positioned country,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끼리 좀 연합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